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낸시 펠로시 외교의 윤석열 넉다운. 제가 어제 조마이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세계 최대 강국 한미 동맹의 바로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의 의장. 미국 권력 서열 3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견제를 못하는, 미국을 말아먹는 쉬운 말을 말하면 사실상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정치 지도자, 영향력이 세계 최강의 이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 거기다가 여성 실력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굴러 들어오는 이 복덩어리, 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서초동 방구석에서 전화 통화로 끝내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미국 권력 서열 3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연설할 때 개떡 같은 소리 하니까 뒤에서 그냥 쫙쫙 연설문을 찍은 그런 담력. 그 펠로시와 함께 서 있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에 다 알릴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도 이 절호의 기회인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전화하고 있는 거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낸시 펠로시 여사도 서울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에 있는데 왜 못 만나는 거야? 전화, 방구석에 전화하는 거지, 전화. 휴가 중이라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1년 이상 접해보니까 다 알아. 응? 폼나게 탈중국.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말이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말이야,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왜, 자주국가로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냐. 큰 소리 치다가 겁먹은 거 아니야. 네? 중국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펠로시라고 하는 그야말로 세계적 거물이 왔어. 근데 안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안 만나겠다고. 2주 전에 이미 통보했더니 아 그러냐? 휴가 중이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 충분히 이해된다. 오케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2주 전? 휴가를 갈지 안 갈지도 결정을 못했잖아. 분명히 자기가 얘기했잖아. 아, 뭐 휴가는 가야 되는데 뭐 저도로 갈지.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무슨 2주 전에 휴가를 정했다고 그래? 2주 전부터 만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아예 만나지 말았어야지. 아니 저 대학로 연극 보러 갔잖아요. 연극 보러 가가지고 영화 배우들하고 한잔 했잖아. 그러면 그걸 가야지. 안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중국 눈치 본다는 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또 뭐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야 그러면 뭐 다른 뭐 방법이 없을까? 찾아낸 꼼수가 뭐냐? 전화하나 전화. 이건 완전히 방구석에서 외교를 한다. 자기 집에서 휴가라고. 이건 코미디야. 세계 외교사에 남을 코미디라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도리도리 리더십이라는 거거든. 도리도리야. 중국 그래 우리는 탈중국이다. 우리는 자주국가야.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중국에서 이게 역풍이 불거든. 그러니까 또 펠로시가 오는데 안 만나기로 했다. 이게 뭐야? 중국을 향해서 자, 한 건 한 거야. 한 건 해주는 거야.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그런 거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중국을 향해서 야 펠로시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너희들 때문에 안 만났어. 이거야 이거.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런데 너무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이게 뭐야 대체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뭐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야? 다른 방법 없어? 그러니까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에 찾아낸 게 뭐냐? 방구석에 전화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 외교부, 이른바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해서 누가 봐도 이 궁색맞은 방구석 전화통화로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빅카드를 버리게 됐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 근본 배경과 원인이 뭔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지금 만약에 윤카스 TV를 조마이뉴스를 보고 계시다면은 제 말이 틀리는지 아닌지 한번 잘 보시다가 제가 틀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세요. 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기로 한 게 누가 결정한 거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냐? 야, 그거 만나면 안 돼. 라고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렸을 가능성이 첫째.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 김성한이하고 제1차장 김태효가
중국 반발이 클 것이니까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게 되면 중국이 엄청나게 튑니다. 그러니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전술 전략적 어드바이스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야, 그거 만나면 안 돼. 라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국가안보실에서 아닙니다. 이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국가안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나지 말라고 전술 전략적 어드바이스를 했기 때문인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국가안보실에서 낸시 펠로시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말라고 만약에 건의했다면 국가안보실장 김성환이나 제1차장 김태호 박사는 이건 목을 잘라야 돼. 이건 목을 잘라야 돼. 그야말로 그 외교 가치로 따지면은 그게 환산할 수 없는 건데. 환산할 수가 없는 거야. 환산할 수 없는 외교적 자산이 눈앞으로 그냥 공짜로 굴러 들어왔는데 아, 중국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면 그건 목을 잘라야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보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야, 중국 자극하면 안 돼. 중국 자극하지 말자. 만나서는 안 되겠다. 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서 이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라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에서 이거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만나지 않았다면은 나는 그래. 정말 이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 바로 이웃의 이른바 G2 그 중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래 전술 전략적으로 그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종 그야말로 대단히 어려운 힘든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케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말 41년 정치판 그 권력의 핵심을 지켜본 저 윤창중의 안목과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한테 큰 소리를 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중국을 의식하는 발언을 반드시 해요. 네? 이른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디안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에 대한민국이 가입하겠다고 했어. 그럼 가입하면 그거 되는 거야. 하면 하는 것이야. 근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꼭 토를 다는 게 뭐냐면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돌아서는 거야. 응?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른바 반도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칩4 이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 견제용의 반도체 이 블록 구상이 칩4 아니에요? 이것도 대한민국이 가입하면 하는 거야. 응? 근데 그때도 꼭 토를 달아요.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냐?
지금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발을 얹히면서 바이든이 볼 때는 뭐 엄청난 미국의 우방이야. 그런데 또 중국을 향해서는 또 딴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도리도리인 거야. 이게 뭐냐? 바로 이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나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바로 이게 뭐냐?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거야. 동북아 균형자론. 미국과 중국이 그때 막 갈등을 일으킬 때 대한민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북아 협회 거기다가 문정인이 앉히고 위원장에 문정인이 앉히고 별짓 다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개념이 없을까? 어제 그저께 펠로시 의장이 지금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로 도착하는 그 시간에 대학로 가서 연극 관람하고 그 배우들하고 술 마시면서 뒤풀이를 할 만큼 그게 말이죠. 그 정도로 개념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구나. 윤석열이 볼 때 뭐냐면 펠로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거물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나지 않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그것을 중국에 보여주는 거야. 중국에 펠로시가 오는데 영화 관람하면서 그야말로 딴청하는 게 펠로시 억장 무너지게 빈정상하게 할 거라고 몰랐겠냐 이거야. 기본적으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설명이. 그렇지 않으면 네? 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세요. 그러다가 언론에서 윤창중이가 아니 연극은 보러 가면서 펠로시는 왜 안 봅니까? 중국 눈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방문하는 데마다 다 정상들하고 다 일본 다 만나게 돼 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왜 빠지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한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다시 검토하라. 그래서 나온 꼼수가 뭐냐? 서초동 방구석 전화통화야. 자, 펠로시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할 때 한국 쪽에서 한 명도 안 나간 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의전 실수다? 어림없는 이야기야. 의전 실수가 아니에요. 네?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그 펠로시가 오는데 자 카운터파트가 김진표 국회의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누가 나가는가를 체크했을 거냐? 당연히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에서 체크를 안 했을까? 에? 지금 언론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의전 실수해서 아무도 안 나갔다고 보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국가안보실에서 자 펠로시가 오는데
그 공항에 오산 미군 기지에 누가 나가느냐라고 체크를 안 해봤겠냐고. 외교부 의전실에서 체크를 안 해봤겠어요? 이것은 뭐냐? 고의적으로 사람을 안 보낸 거야. 어? 무슨 얘기냐? 펠로시가 아니면 모르는데 이걸 모른 척 하는 그 장면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고의적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건 의도적으로 엿먹인 거야. 이건 엿먹인 거지. 의 주한 미국 대사, 그 다음에 미8군 유엔 사령관까지 다 나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안 나간 거야. 이게 실수야. 이게. 그리고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저 대통령실, 저 용궁 뭡니까? 홍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이 미국 측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미국 측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지. 펠로시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는데 뭐 공항에 야 우리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 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지. 응? 펠로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당연히 요청을 했죠. 근데 영국에서 뭐라 하냐? 휴가 중이라서 만날 수 없다. 그러냐? 그러면 휴가 보내라. 이렇게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지도 않았고 딱 있는데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뭐냐? 국회의장이 뭐야? 좌파 민주당 출신인 거야. 김진표. 능구렁이지. 능구렁이지. 어제 그 하는 걸 보세요. 펠로시를 만나서 하는 걸 보라고. 저건 뭐 정통 보수 우파야. 근데 중국 얘기는 단 한마디를 안 한 거 아니야. 응? 국회 사무총장이 누구야? 이건 국회의장실하고 국회 사무처가 해야 되거든. 국회 사무총장이 누구냐? 이광재야.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랐던 이광재야, 이광재.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누구냐? 문재인 때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 했던 박경미야. 야, 국가안보실에서 안 챙기는데 우리가 왜 챙기느냐? 이렇게 서로 똥볼 차다가 아무도 안 나간 거야. 이게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지. 이 대한민국 이 언론 이 기레기들아 이렇게 기사를 써야지. 이렇게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속 시원히 설명이 되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야, 그 펠로시 오는데 중국이 또 뭐 저러니까 그거 안 만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안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뭐야? 국회의장실, 국회 사무처 전부 좌파가 잡았거든. 중국 욕하러 오는 그 펠로시를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외면하는데 주들이 나가가지고 꽃다발 들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무슨 의전 실수다. 실수가 아니야. 이건 고의적 실수야. 고의적 실수. 의도적으로 엿먹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뭐냐? 방구석 전화로 꼼수를 부린 거야.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어쩌고
뭐 미국에 있는 우리 뭐 재미 교포를 뭐 잘 돌봐주시고 이런 맥락 없는 이야기 하고 끝난 거야. 40분을 통화했다며. 그럼 만나면 안 되나? 정직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낸시 펠로시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를 오는데 보라색으로 입고 왔잖아. 와. 그냥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끌어오잖아. 우리가 TV로만 봤던 그 낸시 펠로시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는 그 표정을 보라고.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고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또 어디를 갔느냐. 1976년 미군 장교 2명이 북한 인민군에 맞아 죽었던, 이른바 도끼로 맞아 죽었던 도끼 만행, 미루나무 그 도끼 만행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 현장을 방문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미 동맹은 도덕 동맹이다. 도덕 동맹. 정말 멋진 표현이지. 한미 동맹은 도덕 동맹이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맹이라는 거지. 얼라이언스. 이번에 소위 말하는 서초동 방구석 그 전화 코미디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매사가 이런 식이야. 일방통행식이면서도 여론이 좋지 않으면 철회하거나 다른 꼼수로 후퇴하는, 꼼수를 찾는 그런 스타일인 거야. 이 참모로서는 참 모시기 어려운 참 그야말로 그 지도자야. 네, 도리도리. 지금 박순애 교육부총리, 이분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완전 마녀사냥 당하는 거야. 초등학교 입학 연령 5세, 이걸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지시사항이야. 그걸 발표했는데 난도질이 된 거야. 그래 발표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휴가 중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공론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혼자 결정했겠냐고. 응? 그리고 이 양반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에 오랜 기간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이 양반이 뭐 음주운전하고 뭐 그걸 다 빼서 갑자기 의고를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의고를 폐지하겠다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보고를 한 다음에 느닷없이 의고 폐지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누구 생각이겠냐고. 이게 소위 말하는 청와대 폐지하고 안 들어가고 똑같은 이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칼럼을 끝냈는데 벌써 2,000명에 육박하고,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준석 돌연 미국 망명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신문, 방송, 뭐 인터넷, 스마트폰을 보죠. 그러면서 뉴스를 검색하는데, 이걸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된다.
제가 소위 말하는 매일 월화수목금토 100분씩 이렇게 방송한 이유가 뭐냐? 5분짜리, 2분짜리, 난리 났네, 큰일 났다, 폭망했다. 이런 건 저는 체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머리를 바꿔놔, 머리를. 네? 이 정치를 보는 이 구조, 사고 구조를 바꿔낸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이 보시든 두 명이 보시든 간에, 긴 시간,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네.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윤칼세 TV 그 노선대로 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결국 가고 있어요. 그 말 안 듣던 윤석열 정권도 지금 조마이뉴스 100% 봅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구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의 기관지가 아니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을 산하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그 용궁을 산하 기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가 지금 자기들이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고 자기들이 윤석열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정신없는 의식 없는 대한민국 언론들은 조선일보가 깃발 꼽으면 한겨레 신문까지 따라가. 완전히 그야말로 기레기야, 기레기.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을 인자 3개를 매일매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준석을 성급하게 잘라가지고 당신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이야. 이준석을 성급하게 잘라가지고 참을 인자를 3개를 쓰지 않고 이준석을 제거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준석이가 깽판을 죽이고 이준석이를 갖고서 계속 주물럭주물럭 대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제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알고 보니까 권성동이하고 내부 총질,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한다는 그 본심이 들켜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완전 도리도리고 이중인격자네.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조선일보 양상훈이는 뭐냐? 이준석을 성급하게 제거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이준석이가 토론 배틀로 뽑은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준석을 제거하게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네? 바로 이거야.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조선일보가 부추기면 뭘 쓰면 국민의힘과 수박 보수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 그대로 떠들어대 가지고 보수 우파의 여론처럼 굴러가는 그 프레임이야. 이걸 거절하고 여기에 역주행하는 게 뭐냐? 윤칼세 TV라는 거야. 결국은 뭐냐? 윤칼세 TV가 지금 조선일보를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1인 매체가. 응?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영 대변이라고 하는 그 어린 그 청년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렇게 얘기한 걸 갖고 박민영 대변이란 친구가 이준석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조진 거야. 이건 뭐 정말 역대 이런 항명이 없는 거지. 그랬더니 어제 이준석이가 간이 완전히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핵관을 대놓고 조졌어요. 내가 대변인한테 뭘 써라 어쩌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는데 이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조진 거야. 이준석이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보고 완전히 힘받은 거지.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명색이 대통령이야 지금. 취임한 지 이제 100일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권력자를 이준석이가 딱 조져버리는 거야. 와, 조선일보 믿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는 이준석이냐 윤석열이냐에서 지금 이준석이야. 윤석열을 조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윤석열을 조지고 있다고. 사설에서 신중하지 못하기 윤석열이가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사설에서도 지금 비대위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근데 뭐냐, 윤핵관들 누구도 조선일보가 겁이 나가지고 이준석을 조지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나는 그렇게 본인도 믿을 거예요. 나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는 조선일보 누구한테든 직접 전화를 했던 아니면 사람을 통했었던 간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의사를 나는 보냈다고 봐. 네? 지금 심각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비대위를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한쪽으로는 이준석을 다시 컴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또 마음이 바뀌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준석 구명. 그러고도 남아. 조선일보 주필이 그렇게 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조선일보하고 척지는데? 왼수되는데?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정권 유지할 수 있을까? 겁을 먹고도 남을. 그래서, 야, 이준석이 좀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도 남을 스타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조마이뉴스에서 여러 번 제가 언급한 거예요. 이준석을 빨리 지금이라도 명쾌하게 날려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2030 어쩌고 역풍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또 휘둘려가지고 이준석을 다시 컴백시키도록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망한다. 이준석을 다시 컴백하게 한다면 이른바 국민의힘의 지지층들, 대구 경북 TK들,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아니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면서도 정통 보수층들, 이건 뭐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도리도리 리더십에 회의와 환멸을 느껴가지고 저는 단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10%대로 저는 떨어질 거로 봐요. 지지율 10%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TV를 지켜보고 싶다면 이준석을 컴백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들이 정말 김정은보다도 더 혐오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이준석이에요. 네, 이미 이준석. 그게 이준석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것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제거하는 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시절이 아니죠. 대통령 되고 나서 취임하고서 바로 열흘 있다가 5월 22일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이 뭐냐면 바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그 명패.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네? Box stop here. 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인 내가 진다고 하는 이 트루만 대통령의 그 어록이거든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근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 트루만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책임질 테니까 참모들은 실수를 겁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거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뭐냐? 처음부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뛰어들다가 상황이 바뀌면 물러서는 거예요. 참 정말 모시기 어려운 지도자야. 내가 볼 때는. 자, 그게 하나 있고 지금 이준석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변심하는 거와는 별개로 지금 이준석이가 취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선택은 깨끗이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거예요. 깨끗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한 이 계획을 대선 직후부터 그 이준석 제거 계획을 세우고서 치밀하게 추진해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중앙일보 보도에.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보도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 5월 10일 그 취임식을 마치고 김종인 씨가 이준석하고 점심을 먹었다는 거야. 5월 10일. 그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김종인 씨가 이준석한테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창중이가 이준석한테 뭐라고 어드바이스 했죠? 너 미국 유학 가라. 너 엄청난 일을 당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미국 유학을 가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종인 씨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바로 그 당일에 이준석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5월 10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거의 2달이 지나가지고 왜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오느냐 이거야. 김종인 씨가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이가 학부에서 공학을 했으니까 미국에 가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게 어떠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김종인 씨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어요. 근데 김종인 씨가 내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중앙일보 보도는 오보다 이렇게 부인을 안 했어요. 이게 뭐냐?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준석 너는 미국 가라. 이 얘기거든요. 자, 과연 이게 김종인 씨가 이준석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한 이야기일 거냐? 왜 김종인 씨가 뜬금없이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라고 했겠냐 이거야. 왜? 그게 김종인 씨가 이준석을 봐줘서 이준석이가 아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에? 자, 첫째 말이죠. 김종인 씨가 나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미리 읽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제거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5월 10일 날 이준석을 만나자고 해서 이준석한테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나는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김종인 씨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이가 문자 교환하다가 이 들통이 났잖아요. 그때 김종인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준석이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긴 것을 나라면 잊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김종인 씨가 이준석한테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너를 치기로 했으니까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 줬을 가능성.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아주 순수하게 보는 거야.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를 날린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서 가라. 그런데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김종인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날리고 싶어 하는데, 이른바 거중 조정 역할을 김종인 씨가 했다는 이야기야. 네. 그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김종인 씨가 이준석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퇴진시키고 그러면 뭐가 나온다? 비대위원장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김종인이가 당대표가 될 수가 있잖아. 그 자리를 노려가지고 윤핵관을 대신해서 거중 조정력을 했을 가능성을 나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김종인 씨가 순전히 이준석을 생각해서 미국 유학을 가라고 어드바이스 할 인물이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 대표,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정말 유학 가라. 이렇게 순수하게 어드바이스 할 인물은 아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야. 이준석이가 김종인 위원장을 끔찍이 챙겨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을 끔찍이 챙기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에 대해서 하는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윤창중이가 딱 감을 잡고 권력에 누워버린 김종인과 홍준표라고 제가 여러분께 방송한 거 기억하시죠? 지금 김종인 씨는 뭐냐? 윤핵관 쪽에 서 있는 거야. 이준석을 싹 버리고. 그 증거가 뭐냐? 지난달 29일에요. 갑자기 배현진이가 최고위원 사퇴를 발표했어. 이건 뭐냐? 이준석 물러나라는 거거든. 이준석 밑장을 빼서 최고위원들이 물러나가지고 이준석을 붕괴시키려는 그 기획인데 그날 말이죠. 그게 지난달 29일입니다. 7월 29일. 윤핵관의 정진석, 장제원, 김종인 세 사람이 오찬을 냈어요. 오찬을. 놀라운 일이지. 그렇다면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한 건 무슨 의미냐? 이준석이한테 웬만큼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라라고 하는 애드벌룬을 띄우는 거야. 중앙일보에서. 네. 김종인 씨가 이 말은 뭐냐? 이준석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쯤에서 이준석이가 만세 부르고 미국에 가게 되면 그게 어떤 걸로 포장이 되느냐? 윤석열 정치 탄압에 깨져가지고 망명 가는 걸로 포장이 돼요. 이른바 이준석의 미국 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컴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골치 아파하는 이준석이를 김종인이가 자연스럽게 제거해 주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되면 김종인 씨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컴백하는 거야. 이 김종인 씨로서는 인생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지. 거의 100% 맞을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김종인 씨는 정말 뛰어난 전략가야.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걸어다니는 이건 정말 살아있는 마키아벨리스트다라고 저는 절감을 해요. 야, 이렇구나. 네.